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걷기를 추천받곤 합니다. 하지만 매일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날씨가 좋지 않거나 혹은 단순히 걷기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단 5분 만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운동을 소개합니다. 이 운동은 팔과 다리 근력을 강화하고 자세를 개선하며 노화를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근력을 유지하고 몸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5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몸을 유지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 준비물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편안한 공간과 마음가짐만 있으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5분 안에 따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1. 걷기의 한계를 보완하는 초간단 운동의 필요성. 50대 이후 노화로 인한 근력 감소의 현실. 50대가 되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년 12%씩 근육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걷기 운동은 심폐 건강에는 좋지만 근육량 유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팔과 다리 근육은 노화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일상생활에서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지고 부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걷는 것보다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체력뿐만 아니라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도 중요해집니다. 초간단 근력 운동은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이 운동은 체력을 기르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걷기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이 운동은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운동을 통해 근력을 강화하고 더 건강한 몸을 만들어 보세요.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근력 강화와 자세 개선의 중요성. 걷기는 심폐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모든 근육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팔과 다리는 따로 집중적으로 단련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력 강화는 단순히 몸을 강하게 만드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세 개선에도 큰 도움을 주어 허리 통증이나 목 결림 같은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력을 유지하면 관절의 부담을 줄여 더 오래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세가 나빠지면 호흡이 얕아지고 이는 피로감과 스트레스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걷기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간단 근력 운동은 시간과 노력을 적게 들이면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며 근력을 키우는 운동은 건강한 노화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걷기 대신 지금부터 소개할 운동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세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짧고 효과적인 운동의 장점. 집에서 할 수 있는 짧은 운동은 바쁜 일상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은 누구에게나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특별한 장비나 넓은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어디서든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간단하지만 효과가 커서 꾸준히 하면 근력 강화와 자세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5분씩 투자하면 한 달 후에는 몸이 가벼워지고 더 유연해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짧은 운동은 꾸준히 실천하기 쉬워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도 딱 맞는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에서 하는 운동은 날씨나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초간단 운동으로 건강한 삶을 만들어 보세요.
이 운동은 노화 방지와 더불어 삶의 질까지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2. 초간단 팔 운동 근력 강화와 자세 개선. 팔 운동이 노화 방지에 중요한 이유. 팔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빠르게 약화될 수 있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팔 근육을 유지하면 일상생활에서도 더 많은 활동을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팔 근육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균형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팔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팔과 어깨의 긴장을 완화시켜 줍니다. 단순히 팔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을 이용한 푸시업이나 팔꿈치 굽히기 같은 간단한 동작은 팔 근력을 빠르게 강화해 줍니다. 팔 운동은 동시에 어깨와 목 근육도 단련해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팔 근육이 강하면 상체에 안정감이 생기고 이는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화 방지를 위해 팔 운동은 필수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팔 근력을 단련하는 간단한 동작을 실천해 보세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팔 근력 강화 동작. 집에서 팔 운동을 시작하는 데는 복잡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한 동작 중 하나는 벽을 이용한 푸시업입니다. 벽 앞에 서서 손바닥을 벽에 대고 천천히 팔꿈치를 굽혔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또 다른 방법은 물병을 활용해 가벼운 덤벨 대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병을 양손에 들고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은 근력을 키우기에 효과적입니다. 시간을 정해 매일 꾸준히 한다면 팔 근력이 점차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동작은 간단하지만 상체 전체를 단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팔 운동을 통해 근력을 유지하면 일상에서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집에서 간단한 팔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면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운동 효과를 높이는 올바른 자세와 호흡법.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올바른 자세와 호흡법이 필수적입니다. 팔 운동을 할 때는 허리가 굽거나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벽 푸시업을 할 때는 몸이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하면서 천천히 팔꿈치를 굽히고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가 잘못되면 근육에 불필요한 긴장을 줄 수 있어 운동 효과가 감소합니다. 올바른 자세와 더불어 호흡도 신경 써야 합니다. 팔을 굽히거나 힘을 줄 때는 숨을 들이마시고 팔을 펴면서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호흡을 제대로 하면 몸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피로가 줄고 운동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팔 운동은 어깨와 상체 근육을 동시에 단련하므로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자세를 점검하거나 처음에는 천천히 동작을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자세와 호흡으로 운동을 하면 근력을 강화하면서도 부상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운동을 시작할 때는 자세와 호흡에 한 번 더 신경 써보세요. 3. 초간단 다리 운동. 하체 근력과 균형 유지. 하체 근육이 건강과 노화 방지에 미치는 영향. 하체 근육은 우리 몸의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체 근력이 약화되면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무릎과 엉덩이 관절을 지탱하는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 통증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체 근육은 혈액순환과 체온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하체 근력을 강화하려면 특정 근육을 겨냥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체 근육이 강하면 일상생활에서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량이 많아지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체 운동은 단순히 노화를 늦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리 근육이 튼튼하면 허리와 상체의 부담도 줄어들어 더 효율적인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하체 근육은 노화 방지의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5분 만에 가능한 다리 근력 강화 운동. 다리 근력을 강화하는 간단한 동작 중 하나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를 뒤에 두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면 다리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무릎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하체를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어 특히 초보자에게 적합합니다. 또 다른 동작은 런지입니다.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고 무릎을 굽히며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다리 근력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도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다리 근력을 강화하는 데는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동작을 더 천천히 하거나 반복 횟수를 늘려 운동 강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다리 근육은 우리 몸의 중요한 에너지원이므로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꾸준히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균형 감각을 높이는 간단한 동작. 균형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화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장 간단한 동작 중 하나는 한발 서기입니다. 의자를 잡고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유지한 후 다른 발로 바꿔가며 연습하세요. 이 동작은 다리 근육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감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동작은 스탠딩 리프트입니다. 한 발을 뒤로 들어 올리면서 중심을 잡고 몇 초간 유지했다가 원래 자세로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이런 균형 동작은 하체 근력을 강화하면서도 몸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균형 감각은 넘어짐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으로 시작해 점차 유지 시간을 늘려가며 연습해 보세요. 균형 동작은 간단하지만 효과가 뛰어나므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해도 균형 감각과 하체 근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4. 운동 루틴의 실천과 유지 비결. 5분 운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팁. 운동을 시작했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5분 운동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꾸준히 실천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팁은 하루에 고정된 시간에 운동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거나 저녁 시간을 활용해 운동을 하면 습관으로 자리 잡기 쉽습니다. 또한 운동 전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추가하면 몸이 더 준비된 상태에서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하거나 캘린더에 기록을 남겨 운동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려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5분씩 운동을 실천한 날을 체크리스트에 표시해 보세요. 꾸준히 실천한 기록은 동기를 부여하고 운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운동은 시간을 길게 투자하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5분 운동을 꾸준히 실천할 계획을 세워보세요. 5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원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근력과 균형을 강화하는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오늘 소개한 5분 초간단 운동은 짧은 시간이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해 더 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대화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말은 특별히 기억에 남고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곤 하죠. 반대로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화에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와 더불어 말 예쁘게 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관계는 물론 인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대화의 힘을 느껴보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대화에서 어떤 표현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사로잡는 매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말의 힘과 중요성. 대화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핵심. 대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말 한마디로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도, 기존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서툰 대화는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고마워, 미안해 같은 단순한 표현도 적절한 순간에 쓰이면 상대방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습니다. 대화는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고 이해하는 수단입니다. 우리의 말은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도,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단순한 언어의 전달이 아니라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대화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대화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나와 타인 모두에게 큰 선물이 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은 단순한 정보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는 진심과 태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건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칭찬은 상대방의 자신감을 키우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반대로 비난은 그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진심 어린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수고했어. 너라면 잘할 수 있어. 같은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말 한마디는 단순히 순간의 기분을 넘어서 관계와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대화에서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의 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우리의 의도를 전달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형성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말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 긍정적인 말은 단순히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 삶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정말 멋지네요. 당신 덕분에 일이 잘 풀렸어요. 같은 칭찬은 상대방의 기분을 북돋우고 더 나은 행동을 유도합니다. 이런 말은 단순히 상대방만이 아니라 말을 한 본인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긍정적인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며 관계도 더욱 원활해집니다. 특히 자신을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냈어. 같은 말은 우리의 자신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긍정적인 말은 대화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와 환경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말 예쁘게 하는 습관을 통해 나와 타인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보세요. 2. 대화를 부드럽게 만드는 한마디의 비밀. 대화의 분위기를 바꾸는 마법 같은 한마디. 때로는 간단한 한마디가 대화의 흐름을 완전히 바꿉니다. 예를 들어, 괜찮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말은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말은 대화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상대방이 마음을 열게 합니다. 특히 칭찬과 격려의 한마디는 대화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당신의 의견이 궁금해요. 같은 표현은 상대방에게 존중받는 느낌을 줍니다. 대화의 분위기를 바꾸는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 담긴 표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상대방은 대화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부드럽고 친근한 한마디는 긴장된 상황에서도 분위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법 같은 한마디로 대화를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어 보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공감 표현. 대화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공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이해해요. 혹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같은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위로와 지지를 전달합니다. 공감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는다고 느끼게 만들어 대화의 신뢰를 형성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단순한 공감의 표현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힘들었겠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공감은 반드시 해결책을 제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공감 표현은 대화를 깊고 진솔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표현을 습관화하면 누구와도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공감은 대화에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관계의 다리를 놓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진심을 담은 말이 전달되는 방법. 아무리 멋진 말이라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반대로 간단한 한마디라도 진심이 담기면 상대방의 마음에 깊이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말투와 눈빛에 진심을 담아 전한다면 상대방은 그 고마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담으려면 상대방의 말을 먼저 경청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칭찬을 할 때는 구체적이고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 덕분에 일이 잘 마무리됐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와 같은 구체적인 말은 상대방에게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진심은 말의 깊이를 더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진심 어린 한마디는 대화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진심을 담아 말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대화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3.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상대를 배려하며 듣는 태도.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상대방을 배려하며 대화에 임하는 태도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강조하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혹은 더 자세히 들려주세요. 같은 표현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말을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배려 깊은 경청은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자신의 무대로 만들지 않고 상대방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대화의 중심에 상대방을 두는 이러한 태도는 자연스럽게 신뢰와 호감을 쌓게 합니다. 경청은 말로 직접 표현되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대화의 기술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며 듣는 것은 말 예쁘게 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상대방의 이야기에 더 집중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대화의 질을 크게 바꿔줄 것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표현을 사용하는 기술.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부드럽고 따뜻한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 덕분에 하루가 더 좋아졌어요. 같은 말은 듣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합니다. 아이들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날카로운 말을 피하고 최대한 부드러운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합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미처 몰랐네요처럼 상황을 완화하는 표현을 선택합니다. 따뜻한 말은 상대방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대화를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런 표현은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표현은 대화에서 신뢰와 공감을 쌓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연습을 통해 습관화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대화의 일부가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부드러운 표현을 연습하며 말 예쁘게 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비난 대신 칭찬으로 대화를 이끄는 방법.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비난보다는 칭찬을 선택합니다. 비난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만 칭찬은 상대방을 가까이 오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 아이디어 덕분에 일이 잘 풀렸어요. 같은 칭찬은 상대방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칭찬은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비난이 필요할 때도 이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조금만 수정하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같은 방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대화의 분위기 자체를 바꿔주는 힘이 있습니다. 대화에서 칭찬을 선택하는 것은 관계를 더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 비난보다는 칭찬을 통해 대화를 이끌어가는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말 한마디로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오늘 배운 내용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표현, 진심을 담은 말, 그리고 배려, 깊은 태도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작은 변화가 큰 관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나은 대화와 소통을 위한 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노후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취미를 가져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취미 중에서 어떤 취미가 노후에 가장 적합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노후의 삶을 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줄 취미를 공개합니다. 특히 건강과 행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취미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노후 최고의 취미 1위의 비결을 들어보고 직접 시작할 수 있는 팁도 함께 소개할게요. 오늘의 작은 선택이 더 나은 노후를 만드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최고의 취미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노후의 취미가 중요한 이유. 취미가 노후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취미는 단순히 여가를 보내는 활동이 아닙니다. 특히 노후에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취미는 우리의 하루를 더 의미 있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취미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창작 활동을 한다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울감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취미는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켜 기억력과 사고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신체뿐 아니라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데 취미는 필수적입니다. 노후의 취미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부터 취미의 중요성을 깨닫고 삶의 변화를 가져올 준비를 해보세요.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취미의 역할. 취미는 우리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운동을 포함한 취미는 신체를 단련시키고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동시에 창작이나 음악 감상과 같은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취미는 일상의 무료함을 깨고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끌어내는데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으로 취미 활동을 하면 더 나은 수면 습관을 가질 수 있고 건강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후의 취미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우리 삶을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지금 나에게 맞는 취미를 찾는 것이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취미가 사회적 관계와 연대감을 형성하는 방법. 취미는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취미를 통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호회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생깁니다. 이러한 사회적 활동은 외로움을 줄이고 삶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특히 노후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취미는 우리를 더 열린 마음으로 만들어주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다채롭게 만들어줍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세요. 이는 삶의 또 다른 즐거움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2. 노후에 인기 있는 취미 TOP 3.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건강 중심의 취미. 첫 번째로 추천할 취미는 건강을 중심으로 한 가벼운 활동입니다. 대표적으로 걷기, 요가, 혹은 정원 가꾸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신체를 단련하면서도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걷기는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요가는 유연성과 균형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원 가꾸기는 자연과 함께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취미로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런 활동은 일상에 작은 운동을 더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탁월한 방법입니다. 건강 중심의 취미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큰 만족감을 줍니다. 규칙적으로 실천한다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건강 취미를 찾아보세요. 창의력과 배움을 자극하는 취미 활동. 두 번째로 추천할 취미는 창의력과 배움을 자극하는 활동들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글쓰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특히 창작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성취감을 높이는 데 탁월합니다. 악기를 배우는 것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글쓰기는 자신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이런 활동들은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해 삶에 활력을 더합니다. 배움을 통해 느끼는 즐거움은 노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지금 나만의 창작 활동을 찾아 새로운 즐거움을 시작해 보세요. 창의적인 취미는 당신의 삶을 더 흥미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혼자서도 함께해도 좋은 취미 추천. 혼자서도 함께해도 즐길 수 있는 취미는 노후에 특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와 같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취미는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동시에 등산이나 춤과 같은 활동은 친구나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이런 취미는 혼자일 때의 고요함과 함께할 때의 활력을 모두 제공합니다.
특히 함께하는 취미는 관계를 강화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는 독서나 퍼즐을,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을 때는 동호회 활동을 추천합니다. 혼자서도 함께해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는 균형 잡힌 삶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당신의 생활에 맞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이런 취미는 삶에 더 큰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3. 노후 취미 압도적 1위의 이유. 신체적 건강을 지켜주는 특징. 노후 최고의 취미 1위는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 취미는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몸의 균형감과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움직임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취미는 신체적인 부담이 크지 않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또한 신체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은 노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며 이 취미는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신체 건강을 지켜주는 활동은 장수와 행복을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노후에도 신체를 잘 관리하고 싶다면 이 취미를 꼭 고려해 보세요. 정신적 안정과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 이 취미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안정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탁월합니다. 규칙적인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이 취미는 반복적인 움직임과 집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뇌의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예를 들어 명상이나 마인드풀니스 요소가 포함된 이 활동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 하루를 더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중력을 높이는 이 활동은 기억력 향상과 문제 해결 능력에도 도움을 줍니다. 정신적 안정감은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 취미는 이를 확실히 지원합니다.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이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접근성. 이 취미가 압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며 간단한 준비만으로도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령과 체력에 상관없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보자도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이상적인 취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집에서 시작하거나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함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접근성은 노후의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는 분들에게도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무엇보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적어 일상에 쉽게 녹아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늦지 않은 이 취미는 노후의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4. 노후 취미를 더 즐겁게 만드는 방법. 취미를 위한 공간과 시간 만들기. 취미를 더 즐겁게 하려면 이를 위한 공간과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의 한 구석을 취미 전용 공간으로 꾸며보세요. 취미를 위한 특별한 공간은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취미 활동을 위해 하루 일정에서 시간을 따로 떼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 정해진 시간에 취미를 실천하면 더 즐겁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공간과 시간은 취미 활동의 질을 높이고 이를 일상에서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합니다. 취미를 즐기는 환경을 만드는 작은 노력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지금 나만의 취미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꿀팁. 취미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라면 천천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가세요. 예를 들어 매일 10분씩 취미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면 쉽게 배울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도구나 환경을 마련해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초보자일수록 단순하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면 더 즐겁게 취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작은 첫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취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활용법. 취미를 더 즐겁게 하려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 혹은 온라인 그룹에 가입해 보세요. 함께 활동하면 동기부여가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기회도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는 취미의 즐거움을 2배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배우는 과정은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커뮤니티는 당신의 취미 활동을 더 흥미롭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취미를 함께 나눌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5. 노후에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뇌 건강과 기억력 증진에 취미가 주는 도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뇌를 자극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창의적인 활동은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는 활동은 뇌의 다양한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뇌 건강은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취미를 실천하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뇌는 더 행복하고 독립적인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지금 당장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며 뇌 건강을 지켜보세요. 노후의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과 행복, 그리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열쇠입니다. 오늘 소개한 취미를 바탕으로 당신의 노후를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의 멋진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